시간여행 노인정 마이너스 번개 치던 날 장기판이 열린다. 일장 마이너스 경로당의 평범한 오후. 에헤이, 또 졌어? 김노인이 장기판을 내려다보며 머리를 극적였다. 요즘 기억력도 딸려서 장기 두기 힘들어 죽겠어. 뭔 소리야? 아직 내 머리는 청춘이라고. 박노인이 코를 킁킁거리며 반박했다. 하지만 방금 전 자신이 졸다가 말 하나를 놓친 것은 함구했다. 청춘은 무슨? 이 노인이 허리를 쭉 펴며 끼어들었다. 무릎 아프다고 매일 약 챙겨 먹으면서 청춘이래. 경로당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이었다. 최 노인이 막 장기말을 잡으려던 그때였다. 저기 구름 좀 봐라. 최 노인이 창문 밖을 가리켰다. 갑자기 까매졌네.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경로당 건물 전체가 흔들렸다. 어이쿠, 비 엄청 온다. 김노인이 창문으로 다가가려던 순간 하늘에서 번쩍 하는 번개가 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번개빛이 사라진 후에도 장기판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야야야, 장기판이 왜 이래? 최 노인이 소리쳤다. 빛이 나고 있어. 4명의 노인들이 너도 나도 장기판 주위로 몰려들었다. 장기판은 점점 더 밝게 빛났고 신기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거 뭔가 신비로운데. 막 노인이 손을 뻗어 장기판을 만지려 했다. 아,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이 노인이 말렸지만 이미 4사람의 손이 동시에 장기판에 닿았다. 그 순간 세상이 하얗게 빛났다. 의장 마이너스 1970년대 젊어진 몸으로 깨어나다. 김노인이 눈을 떴다. 아니, 김청년이라고 해야 할까? 거울 같은 상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뭐야? 20살쯤 되어 보이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김노인은 뒤로 넘어졌다. 아, 너도? 박노인. 아니, 박청년이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소리쳤다. 내 머리숱이 돌아왔어. 완전히 돌아왔다고. 길거리는 1970년대 그 자체였다. 까만 연기를 뿜는 버스, 나팔바지를 입은 사람들, 뽕짝 음악이 흘러나오는 다방. 모든 것이 그들의 청춘 시절 그대로였다. 이거 꿈이지? 아니면 우리 죽어서 천국에 간 건가? 이 노인이 자신의 팔을 꼬집으며 중얼거렸다. 아야, 아픈데? 최 노인은 자신의 젊은 손을 보며 눈물이 글썽했다. 내가 정말로 젊어졌네.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야야야, 봐봐. 김노인이 껑충껑충 뛰며 소리쳤다. 내 무릎이 안 아프다. 완전히 안 아프다고. 4명은 서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모두 20대로 돌아가 있었다. 박노인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잘생겼었나? 완전 꽃미남이었네. 그런데 우리 옷은 왜 그대로야? 이 노인이 자신의 낡은 카디건을 보며 말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최 노인이 2 팔을 벌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우리가 진짜로 시간여행을 한 거라고. 젊음을 되찾았다고. 길 가는 사람들이 4명의 이상한 행동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젊은 몸에 늙은 말투와 행동을 하는 4명의 청년들은 분명히 눈에 띄었다. 자, 일단 진정하자. 김노인이 심호흡을 했다. 우리가 정말로 과거로 온 거라면 이건 엄청난 기회야. 3장 마이너스 못다 한 꿈 다시 한번. 좋아. 김노인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나는 이번에야말로 가수가 될 거야. 그때 못다한 꿈을 이뤄보자고. 나도. 박노인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내 발명품. 이번엔 특허 제대로 받아서 대박 낼 거야. 최 노인은 멀리 바라보며 말했다. 난 그때 못 전한 첫사랑에게 고백할 거야. 50년 동안 후회했던 그 마음을. 이 노인만이 조금 신중했다. 야들아,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서 온 거 맞지? 함부로 과거를 바꿔도 되나? 에이, 뭘 그런 걸 걱정해. 김노인이 손을 흔들었다. 일단 해보자고. 첫 번째 도전은 김노인의 가수 오디션이었다. 1970년대 방송국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차례가 되자 김노인이 자신있게 무대에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청춘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 그럼 어떤 노래를 부르실 건가요? 김노인은 갑자기 최신 K-POP 안무를 시작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심사위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에이, 이게 뭐죠? 이런 춤은 처음 보는데.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김노인의 댄스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다. 다음은 박노인의 발명품 설명이었다. 특허청에서 자신있게 발명품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것은 원격 조종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와이파이가 뭔가요? 그 담당자가 물었다. 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박노인이 당황했다. 인터넷이 또 뭔가요? 박노인은 말문이 막혔다. 아직 인터넷도 와이파이도 없는 시대였던 것이다. 최 노인의 첫사랑 고백은 더욱 황당했다.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났을 때, 아가씨, 저는 50년 후에서 온 최청춘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첫사랑은 미쳤나? 하며 달아났다. 저녁에 4명이 만나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며 웃었다. 우리 현대 지식이 과거에서는 전혀 안 통하네. 김노인이 머리를 긁었다. 그래도 재밌어. 박노인이 웃었다. 이런 경험 어디서 또 해봐. 사장 마이너스 과거 속 나와 마주치다. 야, 그런데 우리가 과거로 온 거면. 이 노인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젊은 시절에 우리 자신도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맞았다. 이 노인이 자신의 옛집 앞을 지나가다가 정말로 20대의 자신과 마주쳤던 것이다. 젊은 이 씨가 이상한 청년을 바라봤다. 누구세요? 혹시 제 친척인가요? 왜 이렇게 저를 뚫어져라 보세요? 시간여행한 이 노인은 감격했다. 어이, 넌 말이야. 인생을 너무 허투루 쓰지 마라. 네. 젊은 이 씨가 당황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도 잘해드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챙겨. 나중에 무릎 아파서 고생한다. 정말 누구세요? 점쟁이인가요? 이 노인은 너무 감동해서 젊은 자신을 꽉 안아버렸다. 아이고, 내 새끼야. 으악, 변태다. 젊은 이 씨가 도망가 버렸다. 비슷한 일들이 다른 노인들에게도 벌어졌다. 김노인은 젊은 자신에게 주식은 삼성전자 사라고 조언했지만 아직 삼성전자가 없는 시대였다. 박노인은 젊은 자신에게 컴퓨터 공부해 라고 했지만 컴퓨터가 뭐죠? 라는 대답만 들었다. 최 노인은 젊은 자신에게 담배 끊어 라고 했다가 아저씨가 누군데 참견해요? 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4명 모두 미친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났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요즘 이상한 젊은이들이 많이 나타났대. 미래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만 한다던데. 조심해야겠어. 정신병자 들릴 수도 있잖아. 저녁에 4명이 모여 고민했다. 이거 괜히 과거를 건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 이 노인이 심각하게 말했다. 맞아. 우리가 여기서 뭔가 잘못하면 미래가 바뀔 수도 있어. 최 노인도 동의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박 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일단 조용히 지내자. 너무 눈에 띄면 안 돼. 김 노인이 제안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존재는 1970년대 세상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5장 마이너스 젊은 vs 현재 선택의 갈등. 시간이 지나면서 4명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난 여기 남을래. 박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인생을 새로 살고 싶어.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럼 지금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 김 노인이 반박했다. 내 손주도 못 보게 될 거야. 며느리도 아들도. 그런 건 생각하지 마. 박 노인이 흥분했다. 우리가 젊어졌는데 왜 늙은 몸으로 돌아가려고 해? 최 노인도 고민이 깊었다. 난 첫사랑과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어. 이번엔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노인만이 다른 생각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 기쁨도 슬픔도 그게 다 우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도 젊음이 좋잖아. 박 노인이 자신의 팔뚝을 보이며 말했다. 이 힘, 이 건강. 다시 얻을 수 없는 거야.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돼? 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없어지면 내 아들은?
내 손주는? 네 명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다. 50년 우정이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당신들은 이기적이야. 박 노인이 소리쳤다. 기회가 왔는데 왜 포기하려고 해? 이기적인 건 당신이야. 김 노인도 맞받아쳤다. 자신만 생각하고 가족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날 밤 네 명은 각자 다른 곳에서 잠들었다. 처음으로 떨어져서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최 노인이 먼저 다른 세 명을 찾아다녔다. 밤새 생각해보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시 모여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해요? 결국 네 명이 다시 모였다. 서로의 얼굴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미안해. 박 노인이 먼저 사과했다. 내가 너무 욕심이 컸나 봐. 아니야, 나도 미안해. 김 노인도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이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최 노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젊음이 부럽긴 했지만 사실 지금의 우리도 괜찮지 않나요? 우리가 걸어온 길,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잖아요. 6장 마이너스 다시 경로당으로 인생은 최고의 한 수. 맞아. 김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늙어서도 손주와 함께 보낸 시간들, 아들이 결혼할 때의 기쁨. 그런 게 없었다면 내 인생이 완전하지 않았을 거야. 나도 그래. 박 노인이 말했다. 비록 젊을 때 실패했지만 그 실패들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어. 지금의 내가 더 성숙한 것 같아. 첫사랑도 좋지만. 최 노인이 미소 지었다. 아내와 함께 보낸 40년도 소중하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런데 우리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장기판은 어디 갔지? 그때였다. 하늘에서 다시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익숙한 빛이 나타났다. 저기 봐. 김 노인이 가리켰다. 장기판이야. 공중에 떠있는 장기판이 다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네 명은 서로를 바라봤다. 갈 시간인가 보네. 최 노인이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가자. 박 노인이 동의했다. 네 명이 손을 맞잡고 장기판을 향해 손을 뻗었다. 다시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눈을 떠보니 친숙한 경로당이었다. 거울을 보니 다시 흰머리의 70대 모습이었다. 허허, 또 흰머리네. 김 노인이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웃었다. 그래도 좋다. 박 노인이 말했다.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니까. 무릎은 또 아프네. 이 노인이 말했지만 불평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럼 장기나 둘까? 최 노인이 장기판을 정리하며 말했다. 네 명이 다시 장기판 앞에 앉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모든 게 새롭게 보였다. 결국 우리 인생이. 이 노인이 말하다가 멈췄다. 최고의 한 수였지. 김 노인이 대신 말했다. 네 명이 함께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경로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때 창밖에서 다시 번쩍 번개가 쳤다. 네 명이 동시에 창문을 바라봤다. 또 다른 모험이 시작되는 건가? 박 노인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에이, 이번엔 됐어. 김 노인이 손을 흔들었다. 우리 그냥 여기서 장기나 두자. 하지만 네 명 모두 장기판이 또다시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이번엔 어디로 가게 될까? 그래도 궁금하긴 하네. 최 노인이 중얼거렸다. 에이, 모르겠다. 이 노인이 웃었다. 인생은 모험이야. 네 명의 손이 다시 장기판 위로 향했다. 경로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것만 같았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